네, 12월 중순 수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라차다 민사법원에 갔다가 12시가 다 돼서 일단 대사관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들어왔는데요. 벌써 연말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사건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갔던 사건은 중국 업체가 태국 화장품 업체에다가 물품을 댔고 무려 1800만 바트, 거의 한 7억 이상이죠. 7억 이상의 대금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를 않고 있었고, 그래서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놈들이 줄 듯 말 듯 하면서 돈을 안 줘. 태국 사장이 아주 뻔뻔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민사로만 조지려니까 이놈들이 그 민사가 가지는 그 한계성을 따가 이놈이 잘 알고 있는 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법과 길입니다. 법을 안 되면 길을 찾아야 되죠. 찾긴 찾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화장품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그 물건에는 어떤 지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화장품 이런 식으로 지명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가 한국의 어떤 한 지역의 지명을 쓰고 있었고, 마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상표권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갖고 넘어졌을 때에 자기들이 그동안 생산한 제품, 광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표에 대한 취소, 그런 청구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다가 살짝 제가 오늘 상대편 변호사한테 던졌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민사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또 형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쪽에서는 전부 가족 간에 하는 회사고 친척 간에 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정보를 빼내기는 쉽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지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표를 가지고 일단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나오나. 너무 쉐끼들.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법원 건물입니다. 주차장이고요. 태국 시골 법원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니기는 오히려 편합니다. 주차하는 게 우선 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복닥거리지가 않죠. 사람이 많이 복닥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인터넷상으로 태국에 있는 업체한테 물건 선수금을 먼저 4,700불을 보냈습니다. 이 4,700불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죠. 근데 나머지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웨스턴 유니언으로 보내달라 이래서 2차로 4,500불을 웨스턴 유니언 은행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법인 통장으로 보낸 거는 일단은 법인이 실존하는 것이라면은 그 회사 대표자라든지 일단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태국 사기꾼들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내용을 오늘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회사는 사실상 약간의 커미션을 받고서 돈을 받아주고는 다시 돈을 보내줬더군요. 그 통장 흐름을 따가 파악을 했습니다. 약간의 그 욕심을 부리다가는 본인들이 1차로 입금된 4,700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든지 간에 본인들의 통장으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곧장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시켰어요. 그 입금을 받은 사람은 이 회사 오너하고 좀 아는 사이래요. 근데 이 여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미션을 조금씩 떼주면서 얘네들은 자신들은 몸을 피합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었더군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2차로 받은 4,500불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정확한 신원 특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미지수입니다.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은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입금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금자가 그 영문으로 돼요. 그래서 지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돈을 찾는 사람은 그
무슨 코드 번호만 알고 있으면 입금된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 같은데 입금 송금을 하는 것은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특정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방향, 길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오늘이 12월 19일인데 내일 12월 20일 내일 또 법원을 가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당하신 다른 건인데 아마도 내일이 올해 마지막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태국 법원들이 보통은 12월 중순 되면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밀린 재판이 좀 많아서 늦게까지 해주는 게 지금 12월 20일경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다시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게 내일 재판이 저로서는 마지막 올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제 12월 말에 며칠 몸과 마음을 좀 휴식을 가지고 나머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찜찜한 사건 하나, 여자 로맨스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하려고 여러 번 경찰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한테 최종 통보를 했죠. 안 되겠다, 가져와라. 서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직접 제소를 하겠다. 아시다시피 신원 특정이라는 거, 상대 신원 특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직접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통한 게 지금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고, 정황상으로 봐서는 경찰이 아마 저쪽 피고 쪽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어요. 최종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달 말까지는 무조건 자기들이 검찰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길래 어차피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기 때문에 며칠 더 기다려보자 해서 최종 시한을 따가 12월까지로 이미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이놈이 검찰의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직접 법원으로 제소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외국에서 사건 하나를 처리한다는 사실 쉽지 않지만은 방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하나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한 그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잊어버리고 사건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잊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을 통해서 한 사건 자체를 다가 함부로 그렇게 막 빼올 수도 없어요. 경찰의 어떤 정말 잘못된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막 수리를 다시 되돌려 받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금 곤란한 입장도 있고 해서 늦어졌는데 최종 시한을 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년 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언도 복잡하고 머리 아팠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여기는 쨍와타나 쪽에 있는 정부 청사가 있는 곳인데 어제는 방프리 쪽에 있는 산퀭 사무박간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법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와가지고 오늘은 저기 보시면은 산퀭 파나콘느아라고 적혀 있죠.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이쪽 법원의 사기건을 정리하려고 다시 법원에 왔습니다. 오전 일찍 왔는데 이쪽 정부청사 있는 건물이면 주차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렵게 한참 헤매서 또 주차하고, 그런데 오늘은 오래 걸리네요. 1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같은 분이 당한 사기건인데 어제하고 오늘 이 사기꾼들이요, 자기들은 전면에 안 나서네요. 전부 보니까네 조금 무지랭이 같은 그런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 커미션을 좀 주고 입금을 받아 가지고서 자기들은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법인 대표로 있는 여자가 거의 시골 무지랭이 같은 아줌마던데 그 아줌마는 돈을 통장에 받으면은 자기가 4%를 먹었대요. 4%를 먹는 바람에 거의 한 2만 불 가까이를 지금 개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제소를 한 것은 4명입니다. 4명. 4명인데 혼자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쪽 건물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법원이 많죠.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산유탄디 잠남 피셋, 밑에 보면은 산 럼랄라이깡 파산법원인 파산신청 중앙법원이네요. 밑에 보면은 센트럴 텍스 코트라고 해가지고
산파시 악권깡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헌법재판소도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법무부가 있네요. 이렇게 쭉 건물이 둘러싸고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각종 부분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삼나간 아약간 숭수 가지고 아터니 센트럴 제너럴이네. 아터니 제너럴을 해가지고 검찰 청 사무실입니다. 이게 지방검찰청은 따로 건물도 없고요. 여기도 따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검찰이 대단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한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무실, 저게 뭐 우리로 치면은 대검찰청인데 대검찰청도 간단하게 이렇게 사무실 따로 건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은 마지막으로 올해 재판에 참석해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는 않네요. 결국은 힘없는 학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대포 통장처럼 대포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회사를 따가 명의를 따가 빌려주면서 사실 그건 본인들이 일을 하려고 만든 회사도 아니고요. 직접 제가 그 장소에 가봤는데 회사도 없었고 따로 상호를 붙여놓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등록을 따가 자기 집에다가 해놓고는 그 회사를 따가 필요로 하는 사기꾼들한테 명의를 빌려준 거더만요.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서 일정한 수수료를 먹고 커미션 먹고는 했었는데, 물론 좀 불쌍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점도 있지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아예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무지랭이라도.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돈을 꽂아주고 그냥 커미션을 따가 몇만 바트를 따가 주는데 그게 아무런 범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은 앞에 안 나타납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일단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회사에 관련된 모든 걸 가져간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자기 친척이래요. 어제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일단 그 친척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친척을 또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직접 출석해서 지금 답변을 다 해야 되는데 직접 못 오시니까 포라모 밤낮이라고 하죠. 제가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또 진술도 하고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판사 질문에 대답을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어제도 그렇고 이틀 연달아 법정에 앉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놈들 잡아야 되는데 웃자노. 내년에 힘내가 잡아야죠. 일부 금액은 회수할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 금액을 회수하려면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네요.